조금만 자라도 피부가 좋아진다? 저는요 2중 세안, 3중 세안 아주 꼼꼼히 잘하거든요. 근데 왜 트러블이 날까요? 미인은 잠꾸러기가 아니라 미인은 게으름뱅이입니다. 미인은 게으름뱅이? 이건 제 지론인데요. 피부관리를 받기 위해서 먼저 상담을 하잖아요. 정말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저는요 초 민감성이에요. 엄청 당기고요, 건조하고요, 뾰루지도 막 나고요. 열심히 보습을 하는데도 피부 속이 막 당기고 찢어지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나친 세안입니다. 첫 번째는 뽀득뽀득할 정도로 세안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세안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지나친 세안으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기 쉽죠. 우리 피부와 모공 속에는 적당한 피지가 존재해 있어야 피부를 건강하고 윤기 있게 지켜줄 수 있는데요. 이 피지가 아주 깨끗하게 말끔히 씻겨져 나가면 피부 지질층을 지켜줄 수 있는 세라마이드 같은 천연 보습 인자까지 다 씻겨져 나가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로 바뀌기 쉽죠. 그리고 또 지나친 각질 탈락으로 건조 피부나 트러블 피부로 바뀌기도 하고요. 상담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세안 후에 미끈거림이 너무 싫다고요. 안 씻긴 것 같다고요. 우리 피부에는 어느 정도의 피지가 남아 있어야 건강한 피부와 또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연세 많이 드신 70, 80 넘으신 분들 있잖아요. 얼굴에 기름기 있던가요? 전혀 없죠? 노화 예방요? 값비싼 영양크림보다 적당한 세안, 피지를 남겨놓는 방법이 최고의 노화 예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중 세안, 3중 세안을 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세안을 하는 방법이죠. 아주 깔끔하신 분들요. 가장 좋은 세안 시간은요 30초에서 1분을 넘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30초? 사실 우리가 세안할 때 보면 1분 넘기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1분을 꼭 넘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1분 이상 너무 오랫동안 세안을 하게 되면요 거품 속에 남겨진 노폐물이나 밖에서 나온 메이크업 잔존물, 또 클렌저의 안 좋은 성분들이 피부 속으로 다시 스며들어가기 쉽답니다. 적당히 노폐물이나 먼지 같은 것 정도만 씻겨내는 방법이 가장 좋답니다. 세 번째는 물의 온도. 물의 온도는 미지근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 한 분이 TV에 나와서 피부를 탄력 있게 탱탱하게 하는 동안 비법이라고 하면서 세안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요. 온수와 냉수를 번갈아 가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걸 봤거든요. 이 세안 방법은 탄력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부는 굉장히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 표피층이 얇으신 분들,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이 방법으로 세안을 하게 되면요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또 홍조 피부를 만들 수 있는 비법? 그냥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모공 브러쉬로 막 거품을 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초음파 클렌저 같은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막 클렌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것도 지나친 세안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공에는 적당한 피지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지나친 피지 제거는 노화 피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 2중 세안, 3중 세안 꼭 필요할까요? 워터프루프나 또 자외선 지수가 높은 선크림을 사용했을 때는 2중 세안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1차 세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나친 2중 세안, 3중 세안, 우리 피부 지질층을 손상시켜서 피부 염증을 유발하는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2중 세안, 3중 세안 엄청 잘하는데 왜 뾰루지가 날까요? 원인 아셨죠? 그리고 세안을 하고 나서 화장을 안 한 상태에서 보시면 이쪽이가 좀 코 옆에 쪽이랑 빨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피부 장벽이 많이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만 무너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무너진 거예요. 지나친 2중 세안과 3중 세안은 피부 염증을 유발시켜서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부지런하고 깔끔하신 분들 적당히 하세요. 오히려 저같이 게으른 사람들이 피부는 더 건강하답니다. 그럼 적당한 세안은 어떻게 하냐고요? 피부 장벽을 해치지 않고 건강하고 청결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우리 피부는 4.5에서 5.5 정도의 약산성을 유지해야 가장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죠. 약산성 클렌저 pH 4.5에서 5.5 클렌저로 너무 오랫동안이 아닌 1분을 넘기지 않는 30초에서 1분 정도, 그리고 미온수로 노폐물만 적당히 씻어내는 정도. 이 얘기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죠.
비누로 세안하시는 분들 많죠. 천연 비누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비누로 꾸준히 사용하시게 되면 피부는 알칼리화 되기 쉽고요. 그리고 또 너무 세정력이 강하기 때문에 피부 건강을 더 해준다는 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또 폼클렌저 많이 사용하시죠. 폼클렌저 사용하실 때는 우리 손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에 얼굴에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폼클렌저도 굉장한 자극을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안을 하다 보면 이 거품을 막 오랫동안 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짜갖고 조금 낸 다음에 바로 하잖아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클렌저는 버블형입니다. 이렇게 거품이 되어서 펌핑이 되니까 따로 거품을 안 내고 바로 얼굴에다 사용해도 자극이 안 되겠죠? 그리고 폼클렌저는 구입하실 때는 자극을 많이 줄 수 있는 합성 계면활성제인지 자극을 주지 않는 천연 계면활성제인지 그것도 꼭 구분하셔서 구입하시는 것도 중요한 팁입니다. 그런데 이 천연 계면활성제가 첨가되어 있는 클렌저들은 대부분 뻐득뻐득하진 않아요. 그래서 씻은 것 같지 않다, 뭔가 찝찝하다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뻐득뻐득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대부분 세안하고 나서 엄청 당기죠. 하지만 그 뻐득뻐득한 클렌저 계속 사용하시면서 당기니까 보습제 엄청 바르고 그 다음에 또 세안하고 나서 또 당기니까 계속 바르고 계속 악순환이 되겠죠? 천연 계면활성제와 또 합성 계면활성제 구별하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올려드릴게요. 저번 거는 피부 장벽을 해치지 않는 세안제로는 이렇게 버블 폼클렌저나 또 한 가지 클렌징 오일 두 가지 방법을 적극 추천해 드리는데요. 강한 선크림을 발랐다거나 또 진한 화장을 했을 때는 클렌징 오일로 먼저 1차 세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버블 형태 클렌저 사용하시면 2차 세안까지 충분히 피부 장벽을 해치지도 않고 세안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연한 화장을 했을 때나 또 외출하고 나서 뭐 땀이나 먼지 정도를 씻어낼 때는 클렌징 오일이나 이렇게 버블 형태 본인 피부 타입에 맞게 1차 세안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아침에 어떻게 하냐고요? 아침 세안은 피부 타입에 따라 좀 다르죠. 지성 피부인 경우는 가볍게 이렇게 순한 저자극 세안제로 세안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건성 피부들은 그냥 물세안. 특히 우리같이 40대 이후부터는 아침에 물세안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클렌징을 어떻게 하냐는 질문 참 많이 받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지나친 세안은 빨리 늙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젊으신 분들이요, 뼈를 지나고 얼굴에 붉은 홍조 증상이 있고 그것도 지나친 세안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세안 적당히 하세요. 안녕.